지난 14일이었지에 부산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3년 만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에서 가덕 신공항 안전과 2029년 개항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카대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김광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사업에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만 정식 계약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연합체가 공고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3차에 걸친 공고에도 이제 현대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4차에서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나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제 그 사업 공고 시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그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므로 초기 계획 대비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고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계약들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청은 하지만 변경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연합체가 이 바다를 매립해갖고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 등의 공사의 난도를 좀 생각을 하면은 현재 제시된 공사 기간으로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거다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이미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에 죄송합니다. 공사 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좀 있고 이런 그 해양 매립 공사는 뭐 지반 안정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파제 구축 그다음에 뭐 해수면 상승이나 파도 이런 그 해양 환경 변수를 좀 다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뭐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지적됐던 그 부등치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이 좀 요구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좀 요령 있게 필수 시설 그러니까 활주로, 여객터미널,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이런 필수 시설만 먼저 공사 기간 내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7년 안에 맞추면 된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시설만 먼저도 보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 3곳이 대규모 공사를 담당하기에는 좀 힘에 부칠 거다라는 지적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지적들도 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부산시에 그 신공항 추진본부에 이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하고 싱가포르를 좀 빡빡한 일정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현장 확인도 좀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가 지금 뭐 다른 부분도 많이 봤지만 현대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공사하는 내용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그 현대가 그 싱가포르 항만에서 그 기술력을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뭐 대규모 공사를 정말 잘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공사 현장을 자로 잰 듯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막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또 그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애국심도 좀 생기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정말 잘하겠다 믿고 우리가 현대하고 가덕공항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충분히 좀 한번 확인을 하셨네. 그렇게. 근데 또 협상 때는 공사비 인상 요청 나올 수 있다. 아까 전에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뭐 자재나 인건비가 상승하기도 하고 예, 이 예. 공사 기간이 좀 길기도 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설계 변경이나 기술적 요구 사항 등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협상을 할 때는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려달라, 발주처는 낮춰라 예. 이렇게 서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그런 게 관리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뭐 이런 내용을 또 잘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최저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저가 입찰만 하게 되면 품질 유지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오히려 시공사의 그 입장을 좀 들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잘 대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제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국감에서 여야 모두가 가덕 신공항의 진행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남부권 허브공항이고 또 확장 가능한 해상공항인데도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보면 작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세히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네. 그런 지적들은 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덕공항이 활주로 폭은 45m로 이렇게 정해져 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아이카오 지침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 기준이지. 네, 최소 기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고 그다음에 활주로 길이도 3,500m인데 역시 최소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인천공항을 보면은 3,750m 활주로가 2본, 4,000m가 2본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애초에 왜 인천공항은 3,500m로 하지 않고 더 길게 4,000m, 3,750m로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도 마찬가지 3,600m. 3,600m.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활주로 폭이 45m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형 항공기가 이제 오기 위해서 가덕공항을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에어버스 380 대형 항공기는 아예 뭐 안 온다 그러고 이착륙을 들어오기 하기 힘듭니까? 어렵다 그러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747이 이제 그 뭐 45m도 괜찮은데 지금은 날개 폭이 또 넓어져서 F급이라고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향후에 나오는 777X라는 비행기도 이제 F급으로 날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활주로 폭은 한 60m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소문인데 예. 60m까지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 네, 검토 중이다. 이렇게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항공기가 오르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요. 가덕도 어쨌든, 이 풍향하고 고려를 하면은 동서 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동서 방향으로 돼 있는 그 활주로가 지금 풍향이 좀 잘못됐다 측정이. 예. 그래서 활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주장 자체가 오류가 있다.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다라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만간 뭐 관계기관에서는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는 뭐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만 착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착륙하는 방향에서 좌우 어느 정도의 그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 폭 안에 들어 있으면 뭐 기존대로 진행해도 되고 만약에 그 지적이 맞아서 심각하게 바꿔야 된다 하면은 설계 변경해서 조금 틀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 결과는 조만간에 일단 나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그대로 가도 되지 괜찮을 것 않겠느냐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2029년 12월 개항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질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국토부에서는 필수 시설은 우선적으로 먼저 건설해서 하고. 네. 개항 시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거를 저희가 보면서
급하게 정해놓은 날짜 맞추기 위해서 부실하게 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지 안 않겠습니까?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우리 이 가덕공항이 뭐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전체 지역, 심지어는 뭐 남부 지역 전체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공항이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가 국내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공항이 될 것이거든요. 예. 김해공항하고는 입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좀 더 제대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고, 뭐 우리 그 부울경 시민들께서는 뭐 급하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조금 완벽한 좋은 공항,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가덕 신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하나 가지고 괜찮은가요? 예.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가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활주로 하나는 굉장히 약점이 많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이제 부산 같은 우리 대도시에서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하나뿐인 곳이 아주 드뭅니다. 네. 그래서 건설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활주로를 애초부터 두 개로 하는 것이 하나 따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좀 저렴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1차 공사를 할 때 2차로 두 번째 활주로를 지을 뭐 부지 공간을 미리 조금 작업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공사 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다행인 것은 뭐 우리 신공추진본부에서 2단계 확장 공사를 준비해서 지금 벌써부터 마스터 플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히 이제 항공기 기동 불능 상황 또 비상 상황 그다음에 활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 뭐 가정에서도 집안을 청소할 때 다 뭐 다른 방으로 가 있기도 어린이들 뭐 이렇게 하는데 활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보수 유지 보수할 때는 다른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됩니다. 그럼 한 번이면은 그럼 항공기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뭐 채공을 해야 되는데 또는 스케줄을 조정을 하거나 어렵죠 여러 가지. 그래서 반드시 두 번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계약 목표에 맞춰갖고 접근 교통망 구축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은 이건 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뭐 단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큰 공항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공사가 돼서 개항할 때 그 접근 교통망이 동시에 완성이 된 사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도로만 먼저 깔고 지하철은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철도는 늦게 들어온다든지 우리 인천공항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해외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능하면은 동시에 되면은 제일 좋은데 순차적으로 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리 지자체들도 좀 이런 거를 뭐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준비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큰 공사입니다. 오히려 공항보다 더 큰 공사일 수 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그런 교통망들을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이제 가덕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이 된다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 30초 정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너무 이점이 많아서 30초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부산 경제에 큰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공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빵을 먹기 위해서는 제빵 공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빵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밑바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항이다. 예, 엄청난 해외 관광객들, 해외 비즈니스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설명보다 될 더 와닿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김광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갈자짐의 18,531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정경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